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해병대 그 최수근 상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병대 최상병 그 순직 사건 특별 검사 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법안의 이름이 길어요. 한번 들어보시세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당히 글자가 길죠. 그런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 자,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동민,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준병, 윤후덕, 이재명, 이탄희, 임종성, 임호선, 정성호, 주철현, 최강욱, 한정애 의원 등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동 발의에 참여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뭐 다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법 칼럼을 쓴 의원들도 많고요. 뭐 이들 의원 중에는 훌륭한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진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 발의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의한 진정으로 공동 발의를 한 거냐, 아니면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이거 좀 참여 의원님 해주세요 하니까 공동 발의에 참여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렇다면 이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논평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뭐 사실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이다.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 은닉,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가를 위한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억울한 죽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순직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특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한다. 제한 이유입니다. 이런 특별검사를 제한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막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 사건 및 직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 내용이 되겠고요. 제2조 내용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 생각과 여러 가지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지금 이제 해병대 최상병 그런 순직 사건 특별검사 법안이 5월 2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국민의힘이죠, 반대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권이 그냥 표결 처리로 강행 처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서로 양보한 게 있지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어요. 협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협치의 기대감이 있자마자 그냥 1시간 내로 일사천리로 이 최상병 특검법안이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탄을 금할 것이다.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거야가 192석을 받았잖아요. 입법 폭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 역시도 국민의힘은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 국회는 이날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그런 지지로 초당적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날 여야 간에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서 합의 처리하기로 타협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만에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는 가운데 최상병 사건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애초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되지 않는 안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강행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행태는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싹을 틔우는가 싶었던 협치의 정신을 곧바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시간 만에 그냥 속행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최상병 사건은요, 지난 여름이죠. 수해 대민지원 현장에 순직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윗선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일이죠.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불러 조사했고, 또 핵심 의혹이 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스타지요. 고위공직 범죄자 수사처가 무려 15시간 동안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4일 공수처 수사 4부 이대환 부장이죠. 김 사령관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를 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결과가 미진하다. 그렇다면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이면 끝나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날치기 하듯 강행 처리할 일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이제 정부로 이송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열고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거부권이 다섯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리고 법률안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하면 6번째로 10개 법률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국회법상 중립을 지켜야 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든 점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 및 당선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수용해라 하고 김진표 의장을 압박한 것 또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22대 이제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미애 의원 또 뭐 뭡니까 그 육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원 후보들이 앞다퉈 가지고 말이죠. 국회의장은 중립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회법상 여당 야당이다 그러면 탈당하고 국회의장 그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임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립은 없다며 외치고 특히 박지원 당선자 이번에 5선 됐죠. 어디서 당선됐어요? 해남, 완도, 진도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김진표 의장에게 말이죠. 욕설까지 퍼부었다니 거대 야당의 오만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자, 민주당은 거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4월 10일 총선의 민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192석을 진정으로 얻은 것입니까? 부정투표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선된 원래는 낙선인데 가짜 투표를 넣어가지고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들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